only 근로소득만 있다?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을 다 했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가 없죠. 안녕하세요, 최일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달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신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사업소득자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자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해서 사업소득 3.3%를 원천지승수 하신 분들 5월달에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로소득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 당연히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근로소득에 프리랜서다 3.3% 원천징수 하신 분, 이분들도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겠죠. 근데 only 근로소득만 있다? 근무하면서 연말정산을 다 했다? 그러면 신고할 필요가 없죠. 두 곳 이상 근무를 했어요. 합산을 해서 연말정산했으면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별도로 신고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 이자 배당 2천만 원이 넘으시는 분들, 2천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니까 굳이 신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미만이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는 거, 특히 이제 국외 배당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소득이 3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 이번 5월달에 2025년 귀속분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택 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들, 1주택은 주택 임대가 있어도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단 12억이 초과한 주택의 월세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2주택이다 그러면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3주택은 모든 월세 수입금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시에는 해당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이자 소득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총 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하셔야 되고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장부 기장을 토대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부가 뭐냐? 1년간 발생한 매출,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장부에 직접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겁니다. 자, 간편장부가 있고요. 복식부기장부가 있습니다. 장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복식부기장부에 자기조정이 있고요. 외부조정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장부에 뭐가 자기조정이고 뭐가 외부조정이나 이 수익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세무사의 도장이 필요 없는 게 자기조정이에요. 자기가 복식부기는 하지만 세무사 도장 없이 그냥 신고할 수 있는 규모의 신고 대상을 말하고요. 그리고 꼭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외부조정, 세무사 도장을 찍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외부조정입니다. 그 다음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기준 보시면 가군이라고 해서 농업, 임업, 어업을 하는 경우 3억 원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간편장부, 넘어가면 복식부기고요. 자, 나군, 제조업, 식당 등은 1억 5천 기준. 그 다음에 다군, 부동산, 임대,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것은 7,500만 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실신고 기준이 있는데요. 성실신고는 6월 말까지 하는데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작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성실 기준은 당해년도 기준입니다. 농업, 임업은 15억, 제조, 식당은 7.5억, 서비스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음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장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장부를 갖춰지질 못했어요. 매출액만 있고 비용에 대한 장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추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추계란 거는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이 있어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이 뭐냐? 증빙이 없을 때 매출액 대비 몇 프로를 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계 신고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추계에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이 단순 경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준 경비율보다 유리한데요. 주로 소규모 사업자한테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을 보면요,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 경비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준 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계산 방식은 수익금액에서 주요 경비,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경비, 주요 경비들을 빼고요.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보다 좀 상당히 낮은 기준 경비율을 추가적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이제 소득 금액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문직 사업자라고 하면 의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건물 사용자는 경비율을 좀 조정을 해줘요. 그리고 인적 영역 사업자, 업종 코드가 94로 시작하는 사업자들은 4천만 원까지는 일반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요. 4천만 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영역 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경비율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게 농업, 도소매, 부동산 업종은 직전 연도 기준에서 6천만원, 제조, 식당, 건설 등은 3,600만원, 서비스 임대는 2,400만원이 되고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제조, 식당, 건설은 1.5억 원, 다음 서비스는 7,5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적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